옛날 경영학에서는 수익의 80%를 내는 20% 고객에게만 집중해라. 즉 수익을 20%밖에 안 내주는 나머지 잡동사니 80 고객에 집중하지 마라. 이게 20년 전에 경영학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뉴욕 월가에서 어마무시한 돈을 벌었는데, 야 보니까 이제 인터넷 세상 개나 소나 마구 인터넷을 하는 세상이 오는데 나는 수익의 20%밖에 안 내주는 80% 고객에게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고 쉽게 살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미국 전 국민이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책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는데, 책을 팔아보자 해가지고 20달러 책을 파는 일을 해가지고 3달러씩 남기는데 19년을 적자를 봅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고객 기반이 막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제일 큰 회사가 됐어요. 그거를 중국에서 베끼기를 잘하는 중국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홀라당 베껴서 만든 유통회사가 알리바바라는 회사입니다. 똑같이 원리는 여기 칠판에 보이는 것처럼 고객의 20%가 80%의 매출을 냅니다. 그리고 고객의 80%가 20%의 매출밖에 안 내. 그런데 여기에서 유명한 얘기가 이렇게 길게 꼬리가 길어진다 해서 이거 긴 꼬리라고 그래서 롱테일 스트래티지라고 합니다. 롱테일 전략, 긴 꼬리 전략. 마진과 매출은 20%밖에 안 내지만 우리는 어마무시한 다수 대중에게 물건을 팔아서 시장을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유명한 아마존의 롱테일 스트래티지인데, 고객을 확보하는데 무려 19년이 걸립니다. 어마무시한 고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가장 부자였던 제프 베조스가 퇴직금 뭐 다 털어먹고 망하기 직전까지 갈 때마다 벤처 투자자를 통해서 회사를 무지하게 키우는데 지금은 세계 최대 회사가 됐습니다. 그것과 아마존과 태양광과 훈민정음과 행복한 동행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거기에다가 민주화를 붙였는가? 민주화를 왜 여기다 그냥 개나 소나 다 민주화라고 붙이면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민주화는 정보와 지식이 마구 유통되는 시대가 와서, 요 동영상 다음에 볼 한국 제야 전통 제야 지도자들의 몰락, 옛날에는 전통 제야 지도자들만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요새는 주민들이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어지간한 지도력이 없으면 민주화 지도자로 인정을 안 해줘 요즘에. 그래서 전통적인 제야 지도자들이 홀라당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제야 지식인, 전통적인 옛날에 망해버린 제야 지식인 운동은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대중운동으로 전개해서 에너지 민주화 운동과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을 한다라는 건데, 그 이론을 우리는 아마존의 사례, 성공 사례를 보고 그걸 그대로 베껴서 지금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고, 그걸 그대로 베껴서 한 사람이 중국의 알리바바를 만든 마윈이 그랬고, 한국에서는 행복한 동행이 아마존과 중국 알리바바를 그대로 베껴서 하는 게 행복한 동행의 훈민정음 태양광 사업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제야 어른들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졌습니다. 제야 운동이 소멸되었습니다. 무슨 시국회의니 무슨 공동대책위원회니 다 지금 국민의 팬덤 정치로, 민주당 팬덤 정치로 전부 흡수돼 버렸어요. 더 이상 옛날에 제야 인사 씨알이 안 맥힙니다. 다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이 망한 조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나라가 아노미라고 그러죠.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혼란 상태에 빠진 이 구조를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국민 주권, 주민 주권 시대로 갈 수 있는가를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갑니다. 충주의 이재원입니다. 오늘의 질문사항은요, 한 주택에 2개의 계량기가 있는 경우에 지금 우리 훈민정음 5형을 각각 한 개씩 해서 부부가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는 남편 이름으로, 하나는 부인 이름으로 그 2개를 설치할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이익이 큽니다. 즉, 이 10.08kW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태양광은 계량기 하나당 1개 세트만 가능합니다. 즉 집에 계량기가 2개가 있으면 각각의 이름으로 계량기 하나당 이재원 선생님 이름으로 각각 해도 되고, 이재원 선생님 이름과 사모님 이름으로 따로 해도 되고, 어쨌거나 계량기 하나당 자가용 PPA 10.08kW는 무조건 됩니다. 도시지역은. 이 도시지역은 30km까지 됩니다. 즉 이재원 선생이 지금 충주 도시에 살고 계실 가능성이 큰데, 충주 밖에 면 단위에, 충주에도 면이 있어요. 면 단위에 사는 사람들은 비도시 지역이라고 그래서
60kg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가 2개면 60kg까지 되고 60kg까지면 1년에 1,800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하나당 10kg나 30kg를 달 수 있다. 계량기가 2개면 2개 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집단적인 지성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저는 사회를 보고 간단한 대답을 태양광, 재생에너지 뭐든지 답변해드리고 제가 답변 못하는 건 여기 있는 분들이 아는 대로 서로 답변하면 그게 집단지성 민주주의입니다. 수익성에 대해서 제안서를 만들어 왔는데 그러면 3년간만 220원을 넣고 그 나머지 17년간은 180원을 넣어서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2년 뒤에 RPS 시장이 경쟁 입찰로 바뀐다라고 하는 정부의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까지는 맞아. 그런데 중요한 게 2년 뒤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이성우 선생이 공동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입찰제도 시장이 열리는데 입찰제도 시장에서 1메가 이상만 2년 뒤에 열려서 삼성전자가 수십조를 들여가지고 그 돈 많은 놈이 싸게 만들어서 먹는 구조로 변한다. 요까지는 맞는데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개인 이성우가 경쟁이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는 수십조를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성우 선생은 많이 들여야 2억 3억인데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방침은 가로 열고 1메가 미만 99kg까지는 1년을 유예한다. 이렇게 3년 유예를 지금 현재로는 예고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다만 최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3년 뒤에는 어떻게 될 거냐. 3년 뒤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십조를 휘두르는 놈하고 1억, 2억, 3억,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삼성전자하고 일반 시민들이 맞설 수 있느냐. 못 맞춰줘. 깸도 안 돼요. 땀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가 있는데 이제 행복한 동행 정규 교육과정 초급 중급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RPS 계약제도가 있습니다. RPS 계약제도는 크게 시장이 2개입니다. 3년간 허용되는 현물 시장이 있고 3년 이후에는 20년간 고정계약 시장이 있습니다. 고정계약 시장에는 한전과 태양광 생산자가 계약을 20년간 하는데 작년에 S&P 더하기 REC 합산 가격 평균 가격이 148원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현물 시장에서는 지금 S&P가 140원이고 REC가 72원이어서 210원 이상을 받는데 한전하고 20년 고정계약 거래를 하게 되면 148원을 받아요. 아주 개판이죠. 가격을 한전이 후려쳐가지고 이성우 선생이나 일반 시민들의 이익을 다 뺏어갑니다. 한전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못된 놈들입니다. 절대 한전 믿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210원 또는 240원을 3년간 받을 수 있는데 한전하고 20년 고정거래 계약을 하면 140원 밖에 못 받아. 100원이나 깎여요. 그러면 방법이 지금은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된 김성환 장관이 새로 만든 법이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지원 육성법이라고 그래서 마을에서 만든 에너지는 마을에 있는 알리백 기업에게 직접 판매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한전은 140원 밖에 안 주는데 20년 고정계약으로 지금 200원이 넘습니다. 즉 한전에 안 팔고 지역에 있는 어디 공장에다가 팔면 아무 공장이나 팔면 200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거래를 하려면 전국적으로 500메가를 모아가지고 팔아야 돼요. 이게 지금 약점인데 우리가 왜 조직을 만들려고 우리가 이 조직을 만들려고 사력을 다했냐면 500메가를 전기를 인터넷으로 모아야 돼. 인터넷으로 모아서 그거를 그 지역업체에게 주면 지역거래가 돼요. 쉽지는 않은데 여하간에 그렇게 되면 한전 놈들은 1kW에 140원에 20년 장기 고정 계약으로 돈을 주고 지역에서 지역에다 팔면 200원 이상을 20년 장기 고정 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3년 뒤에는 매우 위험하긴 한데 조직적 준비가 되면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협동조합을 준비 중인데 5인 이상 8기인 모여서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다른 곳에 지붕을 빌리는 이 사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역하고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조직한 다음에 전국 어디나 지붕을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방침이 지들도 헷갈리고 있는데 기존의 제도는 읍면동 단위에서 5명만 모으면 마을기업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개입하면서 5명이면 되던 거를 행안부 애공단 지원을 받으려면 리 단위에서 행정 리 단위에서 10명을 모으고 행정 리 단위 주민의 70%를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높은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대통령은 쉽게 하라고 하는데 행정안전부 직원들과 에너지공단 직원들과 한전 직원들은 이거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공존합니다. 행안부에 가면 이자를 싸게 주는 대신에 행정 리 단위에서 10명을 모아야 되고 주민 70%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제도가 있고, 그 제도를 잊어버리고 행안부 지원을 받지 않고 일반 금융권을 받으면 5명만 읍면 동 단위에서 5명만 모으면 또 그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공무원들이 만들어 놨는데 두 개가 다 가능하다. 그리고 행안부는 진해 행정 리 단위에서만 사업이 가능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5명만, 화성 우리 이성우 선생이 시흥이죠. 시흥에서 5명만 모이면 부산에서 할 수도 있고 대구에서 할 수도 있고 순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경기도 광주에서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안전부 말을 안 들어먹는 게 민중의 지혜입니다. 공무원들 말은 거꾸로 하고 공무원들이 하라는 것을 최대한 안 해야 국민의 이익이 커집니다.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절대 행정안전부 놈들 말을 믿지 말고 절대 한전 놈들 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성우 예. 선생님 약간의 답변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햇빛소득마을하고 상관없이 그냥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협동조합으로 금융 지원 사업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금융지원사업을 에너지공단에서 발전 주체만 있으면 굳이 햇빛소득이 아니라, 햇빛소득마을은 기준이 300km에서 999km까지예요. 햇빛소득마을, 행안부 놈들이 하는 거는 300km 이상 999km까지가 햇빛소득마을 행안부 정책인데, 그거 말고 그거 개무시해버리고 그냥 150km, 200km를 발전 주체를 세우면 에너지공단의 금융지원 사업으로 연리 2.5%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행안부 놈들 말을 따라서 300km, 990km를 하지 말고 150km, 250km, 300km까지 여러 개로 쪼개서 해도 됩니다. 필지를 쪼개기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해도 그 연리 2.5%, 행안부 자금 받으면 연리 2.5%인데 똑같은 조건으로 150km, 250km를 3개, 4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들이 사업에 하면서 2차로 2차 접수 용이하게 되자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1차 접수 5월 말까지 접수한 게 행안부에서 한 게 장벽을 많이 만들어서 아주 개판이 돼버렸잖아요. 대통령이 얘기한 게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7월 말까지, 다음 주까지 2차 접수는 좀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일단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게 좋습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고 서류가 좀 미비하더라도 그냥 일단 접수부터 시켜놓고 나중에 보완해도 됩니다. 그냥 안 해주면 막 가서 소리 빽빽 질러대면 공무원들이 뒤로 물러납니다. 주권자가 주인이다, 주민이 주인이다라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알리고 싶은 거예요. 왜 너희들이 기득권에 에너지를 많이 비싸게 쓰고 있냐. 빨리 이거를 우리가 너희들이 30원 할 수 있는 거 싸게 줬으면 좋은데 그까지 뭐 돈 200만 이걸 계산,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거를 참 어떻게 내가 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그러나 그래도 내가 그들에게 희망이지만 내가 한 사람, 아까 말씀하신 2사람이 3사람 4사람이 4사람 8사람이 돼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 영업을 하면서 제가 아까 그 성공 사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좀 비교를 하면서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너무 바빠요. 내가 가서 교육을 들으면서 뭔가 좀 필요한 거 가져오고 싶은데도 너무 바빠서 내가 일을 갖다 주기 제대로 이걸 할까 하는 그런 좀 높아심? 그 두 번 정신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서도 있잖아요. 강의만 듣고 오지 일을 제대로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현의 자문이 앞으로 우리 행복 동행이 어떤 일로 가실지에 대한 거 조금 자세히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20분 남아서 긴 이야기는 어렵고요. 네네네. 진보 운동하는 사람들이 겁나게 책을 안 읽고 개무식한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무식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책임의 문제가 있지만 꼭 그 책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화석 연료 발전, 매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그거는 홍보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는 정보를 감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이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꼴등인 이유는 정부가 재벌하고 담합해가지고 짜고서 정보를 공유를 안 하고 홍보를 안 해요. 정부 놈들이. 그러다 보니 일반 주민들, 진보 운동가들조차 이 정보에 대해서 아주 접근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나쁜 놈들인데 아마 진보 운동가들이 그걸 뚫고 정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진보 운동가들은 여태까지 영원한 구호, 무식해야 용감하게 데모할 수 있다, 공부하면 안 된다, 무식해야 용감하다, 이러다 보니 공부를 안 해.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난 2년간 이런 교육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다른 나라는 전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한국만 안 가르쳐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재생에너지로 지금 당장 긴급한 일자리가 40만 명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1년에 30기가씩 하라고 그랬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IEA라고 국제에너지 총기구에서 30기가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매년 40만 명씩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는 2만 명밖에 일을 안 합니다.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대통령은 30기가를 해라 라고 했는데 일하는 사람이 2만 명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올해 6개월 동안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치한 게 대통령이 30기가 요구를 했는데 1.5기가밖에 못했습니다. 즉 올해 목표 달성 전력 공급의 20분의 1밖에 안 돼. 왜냐하면 그 20배를 하려면 2만 명의 20배인 40만 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할 사람은 2만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돼.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 내가 2년 전까지 흰머리가 없었는데 이제 막 흰머리가 나. 이게 아까 우성현 선생이 걱정한 대로 제가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 이거는 원래 국가기관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 특성화기구나 학교나 대학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 이걸 안 가르쳐줘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4군데가 가르치는데 하나가 한전에너지대학에서 요 학과가 있고 폴리텍 대학이라고 정수직원 훈련원을 몇 개로 쪼개가지고 폴리텍 대학이라고 만들어 놓은 캠퍼스들이 조만조만하게 있는데 거기에 3개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필요한 인력은 40만 명인데 1년에 거기서 무려 200명을 배출합니다. 꼴랑 40만 명이 필요한데 배출되는 인력은 꼴랑 무려 200명이야. 이게 말이 다 됩니까? 근데 진보운동가들이 이걸 몰라. 일자리는 넘쳐납니다. 네. 훈련되고 기능사 시험을 합격하면 우리는 무조건 채용할 수 있어. 몇 명까지 우리가 채용할 수 있냐면 40만 명을 채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자리, 청년들 일자리가 없기는 나는 일손이 없어서 죽겠는데 훈련받은 교육받은 사람만 있으면 40만 명이 당장 필요합니다. 당장. 자, 요까지 이제 제가 폭폭한 마음을 얘기했고 또 자꾸 이제 실력 있는 사람이 늘고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한 1, 2년만 배우면 귀신이 되니까 1, 2년 그냥 꾹 참고 어차피 앞으로 우성현 선생 살 날이 80년이 남았어요. 1, 2년 공부해서 80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면 돼요. 다음 하겠습니다. 질문 오화성 선생 센세이 좀 놔줘요. 부속 건물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노지형 태양광은 일단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 외에 대지는 큰데 건물은 조그만해요. 그랬을 경우에 그냥 단순히 땅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 가능한가? 그러면 얼마 정도 가능한가? 100%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이제 여기 정식교육대 오면 토지분석법을 배웁니다. 어떤 데는 100%가 되고 어떤 데는 일부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토지가 이게 농업지역이니 또는 뭐 녹지지역이니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다 된다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한을 받는 경우. 그거는 여기에서 가르치기는 어렵고 우리 교육 시간에 초급, 중급, 지도자 교육에서 그 과정을 상세히 배웁니다. 그러면 디스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국가가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공개하는 게 있는데 이용하면 토지 분석법을 통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는가는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는 그걸 다 못하고 원칙 다 할 수 있다. 햇빛 비치는 땅은 산이건 논이건 밭이건 나대지건 하천 뚝방이건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모두 가능하다. 모두 햇빛만 비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뭇가지 때문에 햇빛이 방해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전지가위 길다란 게 있어요. 전지가위 길다란 거가 잘라내면 돼.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 햇빛만 비치면 태양광은 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면 됩니다. 그거를 제가 여쭤본 이유가 어떤 거는 이격거리에 포함이 되고 어떤 거는 이격거리 상황에서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속으로 돼서 노지로 될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제한이 없고 이제 부속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한 2분 정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할 태양광의 3대 장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메모하셔도 좋아요. 태양광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3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태양광 부지 확보가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태양광은 설치하려면 햇빛 비치는 땅이든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부지 확보가 참 어렵다. 두 번째로 어려운 게 태양광을 하면 옆에 사람이 태양광을 하면 태양광 때문에 눈이 부시다. 태양광 때문에 전자파 때문에 우리 소가 우리 며느리 아들이 낙태한다. 이런 조중동의 잘못된 논리가 많이 퍼져 있어서 반대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장벽이고 세 번째 장벽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장벽이 대통령계와 인허가 장벽이에요. 대통령계와 인허가 장벽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으로 높아요. 개통연계가 왜 없냐면 개통연계는 사실은 엄청나게 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통연계는 법에 의하여 대기업에게만 30기가 정도를 개통연계를 배정해 줍니다. 이거 아주 골 때리는데요. 우리나라가 1년에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피크 전기가 94기가 정도가 됩니다. 법으로 예비 용량을 20% 이상 유지하게 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비 전력을 화석연료 재벌에게 먼저 30기가를 배정을 해놓고 광노성 선생이나 우리 이성우 선생에게는 10kW만 달라고 해도 안 줘. 한전이. 재벌한테는 어마무시한 돈을 주고 그거를 발전 대기 시간에 따라서 1년에 2조 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매년 2조 원을 재벌에게 주면서 광노성 선생과 이성우 선생한테는 꼴랑 뽑기를 더 안 해주는 게 현실이에요. 이 개통의 문제는 재벌공화국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매우 어렵습니다. 이 재벌공화국이 관료들을 꽉 잡고 있고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인허가가 세계에서 발전사업 허가 내는 서류가 제일 많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중국은 200km 1메가 2메가 대량으로 하더라도 인허가는 신고제로 자동으로 되고 시공까지 끝내는데 아무리 고도 두세 달이면 다 끝나. 한국은 인허가 받는데 최소 6개월이고 길면 2년 3년 10년이 걸려요. 중국은 발전사업 하겠다 부지 확보해가지고 딱 스타트하면 999km 정도까지 작은 거는 그냥 2달이면 공사 끝이요. 다 한국만 못하게 아주 개같은 짓거리를 관료들이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3대 장벽을 넘는 제안을 한 게 햇빛소득마을이에요. 첫 번째가 부지 확보라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만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마을마다 하천이 있으니 하천 뚝방을 태양광을 해라. 그러면 땅이 있다. 두 번째, 민원 니네 사업으로 하면 마을 사업으로 하면 민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 없애는 거하고 세 번, 개통연계와 인허가를 최대한 빨리 해줘라. 마을 햇빛소득 마을로 하면 개통연계를 우선 보장해주고 인허가도 빨리 해줘라. 이게 대통령의 얘기예요. 마지막 방법이 그래도 개통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ESS라는 거를 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변에 200km, 300km를 하는데 발전사업 허가를 구청 가서 한전에다가 내게 되면 개통이 없어서 6년 기다리세요. 이런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접수를 해. 그 다음에 6년 기다리는 사이에 1, 2년 안에 우리가 ESS라고 하는 싸고 좋은 성능 좋은 배터리를 공급하면 6년 기다리지 않고 빠르면 6개월 길면 2년 안에 6년 기다릴 거를 땡길 수가 있어. 땡겨. 자, 그러니 개통연계가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 굴복하지 말아요. 개통연계는 2년 안에 ESS로 모두 해결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한전놈들이 못 막아. 우리가 ESS를 갖다 붙이면 개통연계를 없다라는 얘기를 한전놈들이 못하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ESS가 무지 비싸요. 그런데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격의 5분의 1이나 10분의 1로 공급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용기 있게 개통연계가 있든 없든 일단 햇빛만 비치면 도전해봐요. 그리고 서서히 확장해 가면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초급 교육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2년 뒤에 배신하고 독립하라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세상에 피와 땀을 쏟아부어서 교육을 시켜놓고 배신하고 독립하라고 요구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허인애가 바보 병신이라 공부 가르치고 배신하고 독립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사실은 김수병 간사가 이야기한 데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4년 전에 기획을 할 때부터 행복한 농행은 플랫폼으로 사업을 가겠다라는 게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즉 배신하고 독립하는 사람이 많아야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되지 여기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 자기 마을마다 들어가서 회사를 따로 차리고 회사 설립도 다 가르쳐줄 거예요. 회사 설립도 다 가르쳐주고 회사를 배신하고 나가서 따로 차려라. 이게 우리 지침이에요. 그리고 연대하자, 연합하자. 이게 이제 플랫폼 사업의 근본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를 김수병 선생이 질문을 해줘서 제가 답변할 기회를 얻었고, 두 번째로는 아마존 방식이 뭐냐라고 했는데 간단해요. 미국에서 장사가 마진은 박한데 제일 넓게 팔리는 게 세계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게 책 장사예요. 미국은 어마무시한 책 장사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 국제 깡패 새끼들은 깡패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책을 엄청나게 읽습니다. 특히 대학 교수들이 책을 많이 읽어요. 한국은 대학 교수들이 책을 안 읽는데 미국 교수놈들하고 미국 시민놈들이 책을 무지하게 읽어. 개나 소나
1년에 17권을 읽어 제끼니까 제프 베조스가 이 유통망을 넓히려고 아이템으로 선정한 게 택장사였어요. 근데 마진이 없어. 그러니까 20달러, 즉 3만 원짜리 책을 팔고 4,000원을 남겨, 3달러를 남겨. 20달러 책을 널리 팔고 꼴랑 4,000원을 남기는 걸로 장사를 시작을 해요. 우리도 태양광 업자들 대부분이 100kg 이하는 안 할라. 왜냐하면 10kg나 20kg나 50kg나 100kg나 500kg나 들어가는 인력은 동일해요. 행정 인력. 그러니까 기왕이면 500kg에서 마진을 한 2억 남기지. 야, 10kg 해가지고 꼴랑 남는 거는 앞으로는 100만 원 남고 뒤로는 200만 원 적자 보는 걸 왜 하냐. 그래가지고 일반 태양광 업자들은 이 10kg짜리 사업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10kg를 보통 가격을 얼마를 받냐면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면 2천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행복한 동행은 10kg를 3만 원만 내면 1,000만 원 자동 대출을 받게 해서 그냥 해줘. 행복한 동행. 마진은 없어. 그러나 우리 전략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3만 원짜리 책을 팔아가지고 4,000원을 남긴 전략처럼 광범위하게 집집마다 이걸 보급하는 거예요. 아까 우성현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유일한 방법은 내가 통장으로 300만 원 벌었다 하는 걸 보여줘야 돼. 내가 조만한 거 요거 하나 내가 달아가지고 한 달에 2만 원 벌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 안 그러면요 믿지를 않아. 관심도 없고. 통장을 보여주면 하고 배 아파 해가지고 내 배 아픈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러면 너든 막 17만 원짜리 54만 원짜리 59만 원짜리 하면 한 달에 2만 원 벌고 3만 원 가지고 08kg 하면 300만 원 버는데 막 너도 해.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내가 태양광 사업을 지금까지 만 14년 횟수로 15년을 해오는데 제일 확실한 게 먼저 체험해서 통장 보여주는 게 최고예요. 자, 요까지 김수병 선생에 대한 답변을 하고 마지막 질문 전에 제가 그저께 이준용 선생을 강릉 가서 만나고 왔어요. 강릉 가서 만난 이유는 지금 우상호 도지사가 강릉과 동해 춘천에다가 어마무시한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산업국장한테 전화가 온 게 이 규모가 무려 30조 원에서 120조 원이 된대요. 근데 문제는 30조 원에서 120조 원이 강원도에서 거대한 돈이 쏟아져 가는 건 좋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